1인 가구 전년 대비 4.4%, 2인 가구는 3.3%, 3인 가구는 4.7%, 4인 가구는 5.8%, 5인 9.8%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잠깐, 서울주택도시공사 SH죠? SH 5년차의 월급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맞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공유합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포인트만 간단하게 알아보면 월 400 벌어도 된다. 세전소득이다. 간편계산법 3545.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 월 400 벌어도 된다. 일단 올해 소득 기준을 표로 준비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요약해볼게요. 7인 가구, 8인 가구는 없애고 알기 쉽게 대표적인 세 가지 주택 유형으로 모아볼게요. 50, 70, 100. 50은 매입임대, 70은 국민임대, 100은 행복주택.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한 금액입니다. 이 세 가지 대표 유형 50, 70, 100%가 대부분의 공고에서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에요. 여기에 국민임대 같은 경우 집 크기가 50평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증감이 있고, 매입임대는 청매입이냐 신매입이냐 장기매입대냐 매입임대 내에서 세부 유형에 따라 증감이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자격 완화 공고냐 수시모집 공고냐 이런저런 이유로 증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절대적이진 않다. 무튼 이런 예외는 접어두고 우리는 그냥 50, 70, 100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다. 얘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저는 이 금액 이하예요. 그렇다면 모든 공공주택에 접수하면 되고요. 저는 이 금액 이하예요. 그렇다면 기존주택 매입임대 빼고 모든 공공주택에 접수하면 됩니다. 저는 이 금액 이하예요. 그렇다면 얘네 둘 빼고 모든 공공주택. 만약에 이 금액을 넘는다면 그때는 장기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 자격완화 공고, 수시모집 공고,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에 일반 공급에 접수하면 됩니다. 소득 때문에 접수 못해요. 땡. 1억을 벌어도 접수할 수 있는 공고는 있어요. 소득 기준이 없는 공고도 많거든요. 물론 이런 공고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자, 행복주택 1인 가구 청년을 기준으로 보면 402만 4,661원.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4,829만원. 전년 대비 200만원 이상 상승했어요. 이 속도라면 내년에는 연봉 5천도 행복주택에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러워요. 2인 가구는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보면 650만 6,989원.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3인 가구는 4.7%, 4인 가구는 5.8%, 5인 9.8%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이렇게 소득 기준은 매년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줄어든 경우를 못 봤어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가? 저희는 4인 가구니까 762만원. 이 금액이 평균인데 그저 부럽습니다. 무튼 소득 기준은 공공주택으로 알뜰하게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셨다면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시청해주시고, 또 Q&A도 정리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 이거 진짜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접수는 공짜. 집은 내가 살 집 하나만 당첨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마구마구 접수합시다. 세전소득이다. 정확히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봐야 합니다. 회사원, 직장인,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의 평균 보수월액이 내 소득이에요. 뭔 소리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소득의 종류는 엄청 다양해요. 소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위소득. 이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주택은 이 중위소득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이름이 엄청 길죠? 그래서 그냥 근로자 소득으로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위소득과 근로자 소득이 어떻게 다르냐? 비교하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207만원 정도이고 근로자 소득 100%는 335만원 정도입니다. 동일한 100%인데 차이가 엄청나요. 무튼 LH, SH, GH 각종 공공주택 공고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이 바로 이거예요. 근로자 소득. 정확하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간혹 전년도라는 단어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LH, SH는 그냥 통계청이 발표한 거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전년도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전년도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웁시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LH, SH, GH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소득을 조사하는데, 이때 조사되는 소득이 크게 4가지 종류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쭉쭉쭉 있죠.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오른쪽 이게 다 소득의 종류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의 경우 이렇게나 많은데 등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 엄청 더 많다. 전부 따지면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모두가 소득으로 잡히는데 계산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에요. 머리가 아파지죠? 따라서 대표적으로 상시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사업소득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마 10중 8구는 여기에 속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요약하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사업자는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판단한다. 다른 소득들도 간단하게 다뤄볼게요. 먼저 상시근로소득, 말이 어렵습니다.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회사원, 직장인을 상시근로자라고 부르고 이들의 소득을 상시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월 정액급여, 이 월급을 받으면 모두 상시근로자예요. 정규직, 계약직, 알바 상관없습니다. 모두 상시근로자. 무튼 월급은 4대 보험을 공제 후 지급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금액은 월급의 몇 %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회사와 내가 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직원의 월급이 얼마니까 이만큼 납부할게요 라고 신고를 하는데 이게 바로 공공주택에서 보는 소득입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꽂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해 신고하는 금액, 이 금액이 중요합니다. 4대 보험은 보통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지만 간혹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건강보험을 1순위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첫 줄에 있어요. 쉽게 국민연금으로 계산된 소득이 400만 원이더라도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내 소득은 3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을 1순위로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증명에는 4,800만 원, 그러니까 월 400만 원으로 찍혀도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내 소득은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건강보험이 1순위다. 결론, 상시근로소득자, 회사원, 직장인은 건강보험만 보면 된다. 그럼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으로 검색합니다. 예뻐요. 건강인을 선택하고 민원 여기요에서 개인 민원, 보험료 조회 신청에서 직장보험료 조회,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서울주택도시공사 SH죠? SH 5년차에 월급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영원으로 뜨는 건 월급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공제되는 보험료도 없다. 육아휴직 중에는 월급을 안 줘요. SH 놈들, 그럼 애를 어떻게 키우라고? 무튼 이렇게 조회하면 회사에서 주는 급여 명세표에서 공제하는 금액과 동일할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왜 중요한지는 공고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게요.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두 번째 근로복지공단 자료, 세 번째 국민연금공단 자료, 네 번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다섯 번째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따라서 상시근로자, 월급 받는 회사원, 직장인은 건강보험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공단의 평균 보수월액인데 공고일 기준, 이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할게요. 팁 갑니다. 간편계산법 3545. 방금처럼 건강인에 로그인하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알아보는 팁을 한 가지 공유할게요. 준비물로 급여 명세표가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이에요. 급여 명세표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3.545%, 그러니까 0.03545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매월 건강보험료 106,350원을 납부한다면 106,350원 나누기 0.03545는 300만원. 3545 쉽죠? 참,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예요. 빼고 계산합니다. 또 사업자 부담금도 당연히 제외예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줘요. 와, 좋은 회사 다니십니다. 헷갈리면 건강인에 로그인을 해보자. 그리고 입주 자격증, 소득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공고일이 기준이라는 말이고요. 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소득 자료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신고된 건강보험공단의 평균 보수월액이 조회됩니다. 뭔 소리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LH, SH, GH랑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LH, SH, GH도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야 돼요. 무튼 의뢰할 때 공고일이 3월이니까 3월 소득으로 조사해주세요. 6월 소득으로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기관입니다. 3월에 조사를 의뢰하면 1월이나 2월에 자료가 오고요. 6월에 의뢰하면 4월이나 5월에 자료가 조사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조회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소득만 조사하는 건 일주일 정도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조사하지 않잖아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얘가 많이 걸려요. 은행들, 보험회사들, 증권회사들 자료 다 받아야 하잖아요. 자산 이야기는 다음에. 또 보통 회사에서 월급을 다음 달에 주죠. 3월 월급은 4월에 주고 또 4대 보험 신고도 이월인 4월에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은 다른 기관이고 조사하는데 많게는 8주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다음 달에 하니까 결과적으로 공고일과 조사일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공고일 기준으로는 소득 초과였는데 조회된 자료는 소득 기준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소명하라고도 안 해요. 굿. 반대로 공고일에만 높았다, 이런 경우는 또 소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공고일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퇴사했는데 조사가 됐다. 그럴 땐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공고일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공고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조사된 소득은 영원 처리됩니다. 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냐? 건강보험이 1순위니까. 대신 내가 퇴사했는지 안 했는지 LHSH, GH 얘네들은 모릅니다. 얘네는 그냥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의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우리가 알려줘야 해요. 이 과정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당첨자 발표 전에 늘 소명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잘못 조사됐어요 하고 따지는 기간. 서류를 냈으니까 조사를 하고 소명을 하고 발표를 한다. 접수부터 발표까지 몇 달씩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 사업소득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경비는 제외되는데 사실 사업자는 내 소득을 내가 직접 신고하니까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줘야 될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모른다면 소득금액 증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소득금액 증명 여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사업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해요. 또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은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LHSH, GH에서 23년 3월에 조사한다면 21년 자료가 조회된다는 얘기예요. 22년 작년 종합소득 신고를 올해 5월에 하잖아요. 무튼 22년 소득금액 증명은 23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니까 사업소득은 조사 시점에 따라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가 조사됩니다. 차이가 커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작년 소득은 많았는데 재작년 소득은 적은 분 또는 작년에 개업해서 재작년 소득이 없는 분은 6월까지 상반기에 많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 조사가 7월 이후에 진행되면 불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이 적게 조사되는 지금이 기회다. 재산소득, 혹시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신고해본 적 있으신가요? 신고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친하게 지내요. 일단 임대소득이 발생하려면 내가 건물 지어야 하고 또 이자소득,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려면 2천만 원 이상을 이자와 배당을 통해 벌어들인다는 건데 2천만 원을 이자와 배당으로 벌려면 대체 원금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친하게 지내요. 평범하게 받는 은행이자 1,000원, 2,000원, 예금이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건 재산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사실 무주택 요건과 총재산 기준을 통과하려면 부동산을 소유하긴 힘듭니다. 또 금융소득도 발생하긴 힘들어요. 그만큼 자금 규모가 있어야 하잖아요. 따라서 재산소득이 문제가 되려면 공공주택의 자산 기준을 필연적으로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소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산뽀개기로 추가 설명드릴게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공적 이전 소득. 쉽게 공공에서 주는 돈, 나라에서 주는 돈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명예수당, 보상급여, 장애인연금 등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이 특이점이에요. 그런데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잡히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습니다. 안 잡혔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소득 기준 엄청나죠. 뭔가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신고당할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 신고된 모든 소득은 조사된다. 다만 과외 아르바이트 이런 것처럼 신고되지 않는 소득은 당연히 조사되지 않습니다. 현금 거래가 최고다. 농담. 자주 하는 질문 Q&A 나갑니다. Q&A는 소득기준 2탄에서 찾아올게요. 내 소득으로 어떤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을까? 요거랑 연봉별 공공주택 추천, 내 월급이면 어떤 공공주택이 가능할까? 요거랑 Q&A랑 또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도 당첨까지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접수는 공짜, 아영인의 효과.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꿍 우뚝우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